자, 이번 시간은 지적 측량이라는 주제 보시겠습니다. 사실 수험생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지적 측량 부분이에요. 측량 부분이 조금 뒤에 측량의 분류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초 측량하고요,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세부 측량은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시험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세부 측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부 측량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 측량, 이걸 지적 기준점 측량 또는 이제 소위 기초 측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떤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이 있으면 산들이 있겠죠. 산 꼭대기에다가 측량점을 정해 놓는 것, 이걸 우리가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적 삼각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중간에 지적 삼각 보조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측량할 수 있고요. 요걸로도 부족하다, 지적 삼각 보조점으로 부족하다, 그럼 지적 도근점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찍어서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16년 동안 지문 한 번인가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기초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라고 하는 거 총 세 가지. 그냥 볼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바로 지적 기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쟁점은 세부 측량이라고 해서 각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계산해 내기 위한 과정, 이걸 세부 측량. 그래서 나중에 면적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었죠.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라고 있었고요. 특히 면적 측량할 때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임야도 위에다 스캐너 같은 걸 올려서 면적을 계산을 해낸다. 요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자, 이제 시험용으로 어려운 게 이게 있어요. 자, 이동 측량,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볼까요? 먼저 이동,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등록을 해서 지적 공부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이런 토지의 변화,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를 토지의 이동이라 불렀었고,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수조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측량해서 바로 지적 공부를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이때는 측량해서 면적 등을 정해줘야 됩니다.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이동, 나중에 따로 이 목차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8개가 있어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지목 얘기할 때 육상의 어류 등을 키우는 장소, 이거 지목을 양어장이라 불렀었고, 해상의 어류 등을 키우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고 그게 바다가 메꿔지면 어떻다?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테고 그걸 뭐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분 매립했을 때 하고요. 또 하나가 무인도 지적공부에 미처 등록을 안 됐을 때 나중에 확인해서 등록한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당연히 측량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형질 변경 을 통해서 지목이 바뀌게 되면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분할이라는 개념 어렵지 않겠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면적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은 뭐죠? 토지의 주된 용도 28개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소위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하십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4개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누가 지금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대축적, 소축적 이런 개념을 보셨어요. 대축적은 500분의 1, 600분의 1, 소축적은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축적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축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 더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해서 잘못 또는 다르게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따로 공부할 겁니다.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던 토지가 어떤 하천으로 바뀐다라든가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바다가 되는 경우 집안이 갑자기 침하가 돼서 이제 바다가 되면 지적공부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아까 바다였던 것을 공유수분 매립하게 되면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었고요. 지금 육지였던 땅이 바다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3개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5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등록 정정, 등록 말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총 몇 개? 8개 항목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근데 쟁점되는 거, 측량을 하지 않는 토지 이동 사유. 첫 번째, 지목 변경은 면적에는 경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형질 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만 바꾸는 거니까 따로 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합병도 마찬가지죠. 2개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합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은 그냥 합쳐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지 따로 그걸 가지고 또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토지 이동. 이게 제일 어려워요. 8개나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5개 정리해봤고요.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데, 이런 이동이 있게 되면 측량, 면적 경계를 정해주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묶어서 보려면 8개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하고요. 등록상 정정과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게 되면 8개를 대충 외우실 수 있고, 이 파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목 변경과 합병이라는 것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측량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복구 측량. 우리 복구 측량하려면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측결 등등 이렇게 얘기했던 거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고요. 토지 표시 관한 복구 자료에는 자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이제 등해서 등본이라든가 증해서 각종 증명서 해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을 예시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결 등증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뭘 한다? 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기존의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이 멸실 훼손이 됐고 복구할 데이터가 없게 되면 어떻다? 다시 측량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측량 성과도 나올 테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적 공부의 사실관계를 입력, 면적 이동, 면적과 경계 등을 입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복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이동 측량은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기존의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변화가 있을 때 뭘 한다? 이동 측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럼 뭘 한다? 복구 측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확정 측량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었을 때 기존의 데이터 다 엎어버리고요. 새롭게 지번 등을 부여하는 과정,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번 등이 새롭게 부여가 되고 그럼 면적의 변화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때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의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어떤 도의 지적이라고 해서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경계 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만든 지역 등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비치해서 좌표를 통해서 면적 경계를 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제가 3년 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는 또 데이터가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전 데이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이라는 게 전국의 8%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라면은 제일 좋은 건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통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지적 공부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세밀하게 지적 공부를 축적할 필요, 지적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하는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토지 이동 측량 2가 있었고요. 복구 측량에 복이 있었고요. 지적 확정 측량에 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재조사 측량에 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 확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안 외우시면 답이 안 나와. 너무 어려우니까 이복 확재라고 해서 이동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의 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의 재라고 하는 이복 확재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지목 변경이라든가 합병은 어떻다? 이동 측량 중에서 이동 측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복 확재. 이거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걸 하나하나 쫓아가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굳이 좀 더 살을 붙이게 되면, 자, 토지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다시 신규 등록, 등록자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축척 변경. 이렇게 8가지가 토지 이동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어렵지 않았죠? 아까 지체 없이 측결 등등 여의치 않다. 그럼 뭘 한다? 복구 측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적 공부의 사실관계,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멀쩡한데 판 엎어버린 게 2가지야.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만들었을 때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 이런 논리 구조. 근데 둘 다 지적 확정 측량도 그렇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도 현실적으로는 다 둘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되는 그런 측량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세밀하게 신도시 개발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토지에 관한 지적 정보, 지적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지적 확정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복 확제 이런 것이 어떻다? 측량 사유가 되게 된다. 이복 확제. 다시요. 이복 확제가 뭐라고요? 측량 사유가 되게 된다. 이복 확제를 통해서 면적, 경계 등을 다 정할 수 있다.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어. 근데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결국은 이복 확제, 이복 확제. 겁나 어려워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이복 확제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이복 확제. 근데 그때 어려운 게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다시 가셔야 돼. 신규 등록전환 분할 합병. 두 개가 각각 세트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리고 나서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이 8개 항목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되고 8개를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괜찮아요. 이게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쉽게 접근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써먹으니까 8개 외워두시고 현실적으로 지목 변경과 그 다음에 합병은 면적 경계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복구 측량, 측결 등등 지체 없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개발한 지역에서 새롭게 선을 짓는 것, 새롭게 선을 획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 재조사 측량은 설령 신도시 개발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뭘 할 필요가 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에서 이복 확제, 이복 확제 그리고 어려운 게 토지 이동 사유 외우는 게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이런 게 소위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측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도 성과도 만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도 작성을 해서 결국은 지적 공부에다가 면적이나 경계 등을 새롭게 입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보십시다. 이게 민간업자가 측량을 하거든요. 민간업자가 측량한 걸 바로 지적 공부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똑바로 측량했나 안 했나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복 확제 측량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똑바로 측량이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복 확대 등에 대해서 지적 공고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다시 한번 측량 결과를 체크해 보는 거,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 결과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지적 공고에 반영이 될 것이고, 검사 측량 결과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바로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소위 이제 일정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복 확제 먼저 외워두시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 잡아주셔야 돼. 이복 확제. 이게 제가 지금 오늘만 해도 한 5번 말씀을 드리는데 외워두셔야 돼요. 이 문제는 외우면 점수가 딱 떨어져요. 외우면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부 측량. 그래서 이복 확제 이런 것들은 종국적으로 경계도 경계지만은 주로 면적 이런 것들을 다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라고 해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수인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로 사람 피곤하게 물어보고 지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경계점에다 폴대를 다 세워가지고 이 토지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측량. 그래서 지적공부에 그 내용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고 한번 매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해 보는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자, 이게 제가 아는 그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등등 한데 거기서 물어보시더라고. 전에 이분이 땅을 사셨대요. 경기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반 특이해. 하여튼 간에 그 양반이 좀 엽기적인 삶을 살아요. 엽기적인 삶을 사는 게 그 양반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미국인가 뭐 독일로 그 이제 연배가 좀 되셔갖고 안식년 해갖고 뭐죠? 출장 비슷하게 하루 1년 놀러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은 가서 놀다 오거든요. 연구를 한다고 핑계를 대고 놀다 온다고. 근데 그 양반은 그 돈을 아껴가지고 양평에다 땅을 샀어. 그래서 한 3년 동안 집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5년 늙으셨죠. 집 짓다가 피가 타는 거야. 하여튼 별의별 그분이 이제 하는 공부는 이런 공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 얘기 할 때마다 계속 현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법대 교수인데 명색이, 아씨,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야지.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 전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뭐 등등등 할 때 물어보다 뭐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경기도 어디 지역에다가 산을 하나 사셨대요. 80년대에 돈을 모아서 땅을 산 거야. 산을 딱 샀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옆에 산 봉우리에서 골프장이 개발이 되시더라 이거야. 와우, 이게 대박이다 이제. 그 옆에 골프장 개발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내 산도 어떻다? 개발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사람이 골프장을 그 대학 교수가 그런 걸 할지는 않을 테고 팔면 되잖아. 사겠다는 사람이 아마 나온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사겠다는 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이 그 얘기는 하는데 분명히 사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적 공부의 내용 정확히 하지 않거든. 산이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 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어. 이 땅을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물어보겠지. 경계가 어디냐. 아, 저 산이다. 자기는 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는 사람이 호구냐고. 확인해 봐야지. 진짜 저 산이 맞는지.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저수지가 반이야. 자기 땅의 반이 저수지야. 자기 땅의 반이 저수지더라고 나중에.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자기는 산을 갖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어떤 측량? 경계복원 측량을 해보니 자기 땅은 사실 어디에 있어? 저수지였어. 그리고 한국 농어촌공사인가요? 그 당시에 수리조합 연락을 했죠. 야, 내 땅에서 물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야, 왜 내 땅에다 물을 채우고 지랄이냐. 물 뺐으면 좋겠다. 그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연락했냐면 빼십시오 이렇게. 다만 그 다음 사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보십시다. 시골 마을에 저수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짠 하고 어느 날 문득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갑자기 20년 만에 기어 나와서 지 땅에서 물을 빼겠다고 해. 그럼 밑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한 5년, 몇 개월 안에 물 빼는 순간 물을 뺀 사람이 됐든 물을 빼는 걸 막으려고 했던 농민이 됐든 간에 분명히 시체 몇 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내 땅의 저수지가 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 공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토지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건물 짓기 전에 남의 땅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 토지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고 남의 땅을 짓고 들어가면 우리 민법에서 바람 밑에 선 격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바람 밑에 선 격리하지 않게 되면 철거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지나게 되면은 또는 공사가 완성되게 되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은 한 다음에 뭐라고요? 지적공부에 그걸 반영할 이유가 없다고.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확인만 하는 걸로 그걸로 충분한 것이 경계보건 측량. 그리고 이제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측량이 뭐가 된다? 경계보건 측량. 거꾸로 지적 현황 측량. 이게 용어 때문에 어려워요. 이복 확제랑 헷갈려.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다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등을 논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면적과 이동 사유가 등록된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없는 부에는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이 된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 외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 표시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면에 등록할 사항, 재촉, 색지경, 외, 거리 이런 것들이 어떻다? 경우에 따라서 등록이 된다. 제명과 축척과 색인도, 치치치, 경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등록했었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바로 표시를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치치.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건축물 등의 위치가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가 돼 있다고요. 지적도 임야도를 띄워보게 되면 건물의 위치 같은 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적 현황 측량. 굳이 소리를 잡으면 경계보건 측량은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지적공부에 도면에 건물의 위치 같은 게 표시가 되는데 그게 똑바로 표시가 되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지적 공부에 표시된 현황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뭐라고요? 개념상 얘는 따로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해 보기 위한 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 보는 게 뭐가 된다?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공간정보법에서 개념상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나머지 파트는 딱딱딱 대충 외울 게 떨어져. 공식처럼 떨어지게 되는데 얘는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사유, 신규 등록, 등록조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말소라고 하는 거 8가지가 토지 이동 사유다. 다만 이동 측량이라고 안 하는 것이 합병과 지목 변경은 따로의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체 없이 측결 등등 데이터 없게 되면 어떻다? 복구 측량. 근데 멀쩡한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경우가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나중에 시도지사 지적 소관 측량, 지적 공부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바꾸기 위해서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용어들이 다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몇 번 하시면 사실 이 공간정보법은 대단히 해피한 과목이 되게 됩니다. 왜? 딱딱 다 떨어지니까 내는 것들 자체가 아까 우리가 좀 어려운 것도 보긴 했지만 거의 루틴 자체가 세팅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가지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제 40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자, 39페이지부터 한번 39페이지 지문 하나 23회 때 나왔는데 버리시고요. 40페이지에 지문 가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및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있었죠? 면적 측정 안 하는 게 합병하고 지목 변경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요거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합병이나 지목 변경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찾아보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시 갑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였었죠. 자, 이동 측량, 복구 측량, 확정 측량, 재조사 측량. 그래서 요 크게 네 가지, 물론 이동 중에서 지목 변경 합병은 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도 측량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치고 지적 측량 성과를 포인트 검사하는 경우 나와 있죠? 검사하는 경우 측량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성에 복원하는 경우 이건 지적 공부는 반영하지 않지만 측량 자체는 했던 거 있었죠?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포인트 뭐라고요?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보니까요.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로 이동 측량의 한 이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셔야 돼. 전혀 우리가 공부 안 했던 영역이잖아요. 위성 기준점 이런 게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얘기하는 거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이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고 이복 확제를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지적 공부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검사 측량을 해야 되고 한편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게 경계 복원 측량하고 뭐가 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2번 문제예요.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보니까 기억번에 신규 등록 이란 표현 나와 있죠?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신규 등록은 이동 측량의 한 이슈가 됐었죠. 니은번 보니까 복구 나와 있죠? 이복 확제, 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제소, 지적 재조사. 자, 요것도 이복 확제, 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리을번,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말소. 등록 말소도 뭐가 됩니까?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것도 이동 측량의 한 종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어떻다? 측량을 해야 된다. 자, 출제 기술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뒤에 문제도 그렇고 잊지 않고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등록 말소 나와 있죠. 원래 토지 이동 사유 중에 8번째 항목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제일 뒤에 숨어 있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일반적인 순서 중에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럼 다시 가는 거야.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변경이 두 개 있어요. 지목 변경, 축적 변경. 그리고 등록상의 정정과 등록상의 말소. 등록상 말소 앞에는 바다로 된 토지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26회 때 문제네요. 자, 지적 측량을 해야 될 대상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이복 확제부터 들어가야 되죠.
이복 확제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죠. 아까 토지 이동, 복구,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이래 갔었잖아요. 1번 지적 재조사 맞고요. 그 다음에 검사 나와 있죠. 아까 검사 측량도 해야 되는 거죠. 이복 확제에 대해서 측량 결과가 나왔을 때 지적 공고에 반영하려면 뭘 해야 된다? 검사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3번 이게 답이 될 테고요. 4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아까 우리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봤었죠? 그죠? 5번 질문 뒤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적 이게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 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에 따라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주로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이게 항상 나오다가 정비 사업 이걸 해서 약간 어렵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갑시다. 이복 확제, 이동, 복구, 확정, 재수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지적 공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는 걸 뭐라 한다? 검사 측량. 한편 검사 측량이 필요 없고 지적 공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게 경계 복원 측량.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해서 복원, 자, 이게 복원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테고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키워드가 되겠죠. 해서 요 정도가 측량 사유. 지금 이제 8년 동안 측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4, 26, 그 다음에 30회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되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만만치가 않은 파트에서 이복 확제,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고를 반영하지 않는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현황 측량 또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뭐 복덕방증 따는데 하여튼 새끼들 별걸 다 물어보고 지랄해. 짜증나게 그냥. 측량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근데요 이런 걸 안 내면 문제가 더 더러워져요. 아까 부동산 종합 공부할 때 자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가격, 표리, 규가 그러면서 뒤에 정정, 요청 그런 걸 갖고 아까 토시 바꿔치기 하듯이 차라리 이런 게 나아. 이런 건 딱 몇 개 외우게 되면 틀이 잡히고 아까 그 지체없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까다롭게 구성됐던 문제 유형이었었죠. 그래서 하여튼 자 이복 확제, 이동,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확정, 지적, 재조사, 이복 확제, 요렇게 기억을 이복 확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렵지만 이동이라는 게 8개가 있다고요.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변경 2개 있었죠.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또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그래서 2개 이렇게 세트로 가면 4개 세트가 나온다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세트로 하나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변경이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등록상 정정과 말소 이런 식으로 하면 8개도 대충 세팅을 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 잡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하단부부터 나와 있는 문제. 자, 지적 측량 결과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죠.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번 문제. 지금 보니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일단은 복구 측량 당연히 이복 확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이동의 한 사유죠.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의 주된 용도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면적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답은 3번이고요. 축척 변경 뭐야?
축적 변경은 아까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하나였었죠. 그 다음에 5번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표시를 새롭게 결정하는 경우. 이게 정비사업 아까 한번 나왔었죠. 둘 다 뭐가 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측량의 분류.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지금 8년 동안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해서 5문제, 8년 동안 5문제가 박스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4, 23,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24개 두 번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이렇게.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졌던 영역. 마지막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량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굳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 근데 아까 토지 이동 중에서 지목 변경, 그리고 또 하나 합병은 면적을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끊었다가 측량의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